네, 안녕하세요. 석쌤입니다. 오늘은 고졸자가 학점은행제를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관한 영상인데요. 학점은행제라는 게 교육부에서 주관은 하지만 이제 대학교처럼 오프라인으로 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잘 알아보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저는 학점은행제를 시작할 때 이제 시작하려는 최종 목표에 따라서 루트를 정하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학력만 필요한 경우인데요. 여기서 학력이라는 건 2년제나 4년제 졸업 같은 몇 년제를 나왔다의 의미이고요. 학력이랑 학벌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보통 학벌이라고 표현하는 건 대학교를 어디를 졸업했다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는 특정 학교를 졸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학력만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은 학점은행제를 다이렉트로 해서 4년제 학위로 취득하는 게 가장 빨라요. 4년제 학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4년이 걸리는 학위 과정인데 학점은행제로 이 과정을 진행하면 최대한 1년 반까지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통 학점은행제에 최대한 몰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1년 반 정도 과정을 많이 진행하시는 편이고, 직장을 다닌다거나 별도의 좀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2년에서 2년 반 과정을 많이 진행을 하시는 편이에요. 여기서 기간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학점은행제는 이제 대학교처럼 수업만 들어서 학점을 채우는 개념이 아니고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나 아니면 독학사 시험 같은 걸로 추가적인 학점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학점은행제로 4년제 학위를 딴다는 건 학점은행제 과정 내에서 140학점을 취득하는 거고, 수업 같은 경우는 한 수업당 3학점씩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 3학점씩 취득이 되는데 커마 2급이 6학점 정도고,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16학점, 뭐 정보처리 기사는 20학점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한두 개 정도 따게 되면은 수업을 한두 학기 정도 듣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되기도 해요. 두 번째는 편입인데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일반적인 대학교 편입이 가능해요. 첫 번째 설명드린 것처럼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단순히 학위를 취득하신다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학위만 있는 것보다는 내가 특정 어떤 학교를 졸업했다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흔히 말하는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수능이 조금 늦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이제 편입 자격을 갖추고 이제 인서울권에 편입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학교는 꼭 오프라인으로 다니는 대학교 말고도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방통대나 아니면 사이버대 이쪽으로 편입을 많이 하시기도 해요. 방통대나 사이버대도 마찬가지로 4년제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을 쭉 하게 되면 4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학교 졸업장은 얻고 싶고 좀 빠르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편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대학원을 진학하는 방법인데요. 학점은행제를 진행해서도 정식으로 이제 4년제 학위를 인정받다 보니까 학점은행제를 진행하고 이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대학교처럼 많은 전공이 있진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경영, 심리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컴퓨터공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는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상담심리교육대학원으로 진학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학원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다고 하면은 학점은행제도 최대한 비슷한 전공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는 자격증만 좀 따려고 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기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이런 산업기사나 아니면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진행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산업기사나 기사만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학위까지 같이 취득하는 과정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전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준비를 하시는데, 이제 정보처리 산업기사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공학 전문학사라든지 컴퓨터공학 학사라든지 이렇게 학위 과정을 좀 엮을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은 응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응시 자격을 맞추기 위한 학점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학점 취득한 거랑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자격증도 학점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아예 학위까지 따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산업기사나 아니면 기사 이런 자격증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그 관련된 학위까지 취득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학점은행제 현실인데요. 취업을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학점은행제는 이제 좀 곁들여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편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학점은행제만 진행한다고 하면은 취업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 자체는 충분히 좋은 제도지만 내가 얼마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지에 따라서 좀 바뀐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학점은행제에 대한 4가지 루트랑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경우 이제 댓글 남겨주시거나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려볼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